네, 어제 자정에 거의 새벽에 엄청난 이슈가 터졌죠. 한국에서 AI로는 사실상 스타트업 업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을 받고 있는 OAI라고 하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오픈 리서치의 대표가 투자금을 유용했다. 특히나 도박으로 유용했다라고 밝혀지면서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 기사들을 좀 살펴보면 오픈 리서치의 대표인 김일두 대표가 법인의 자금을 유용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좀 팩트 중심으로 보면 일단 OAI, 이 오픈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이게 2024년도 7월에 설립된 회사예요. 그리고 OAI라고 하는 AI 기반의 검색 서비스를 출시한 게 25년도 4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4월에 출시하고 한 달 만에 사용자가 100만 명이 유치가 됐어요. 엄청난 수치죠. 어. 심지어 이게 5월에는 사용자가 200만 명으로 늘어났어. 100만 명이 늘어난 거 한 달 만. 엄청난 건데 사실 이게 타임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 전인 12월, 2월에 뉴스 보도가 하나 나옵니다. 투자금 100억 받은 걸 유용한 거 아니냐, 의혹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대표님이 이렇게 해명을 해요. 이 투자금 유용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는 금액들은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선급금을 사용한 거고 이 선급금이 보통 뭐 미리 내는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마다 거의 한 2, 3억씩 나가는데 이걸 한 번에 결제하는 게 이 투자자들 간의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환불 신청했고 환불이 좀 지연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일시적으로 자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투자사들이 11월 정도서부터 뭐 재무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들을 좀 판단을 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뭔가 소명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투자사들의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12월 2일 날 나오는 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OAI 서비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 서버나 인프라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당장 중단하고 서비스를 좀 피보팅하고 M&A도 논의를 병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12월 4일 날 이런 뉴스 기사가 또 나옵니다. 투자사들이, VC들이 주식 매수 청구를 진행했다라는 기사들. 주요 VC들이 뭐 한 군데만 투자한 게 아니니까 주요 VC들이 투자금 사용 용도를 위반했다든지 혹은 주주 동의가 없는 지분을 매각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약 위반의 근거로서 주식을 매수하는 주식을 팔겠다라는 절차를 착수한다라고 발표를 해요. 물론 그 12월 2일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공식적으로 우리는 투자금을 유용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12월 4일 날 이틀 뒤에 나오는 뉴스 기사에선 투자사들이 밝히는 걸로는 사실관계 밝히겠다고 이 대표가 얘기는 했지만 정작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다. 잘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제 20시 34분에 인정하는 내용의 기사가 나옵니다.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료가 나와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은 유용을 했냐? 뭐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유용을 했는지, 집 사느라 유용을 했는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 이유가 있을 거 아니. 근데 이게 도박 때문이라고, 예, 도박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물론 이 상황들을 보면 이 대표가 뭐 우울증도 있으셨고, 뭐 공황장애도 있었고, 뭐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에서 우연하게 작년에 라스베가스를 갔다가 도박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너무 재미있었나 봐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독이 됐고 한번 크게 당첨이 되고 난 이후에 뭐 빠지게 되신 것 같아요. 뭐 사채도 빌리게 되고 뭐 자금 압박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회사의 주식을 팔게 되고 그 자금을 사용했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물론 이 종합적인 결론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돈 다 썼다 이게 아니라 돈을 일부 썼고 그거를 지금 갚아 나가려고 하고 있고 조율하고 있고 앞으로 정상화해 나가겠다. 뭐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갚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도박을 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주식을 이 주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판매했다라는 거, 팔았다라는 거. 요 두 가지만으로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혹시라도 투자받은 자금을 유용했다. 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추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 투자자 입장에선 사실 이유가 뭐가 됐든 일단 명확하게 확인된 여기 주식을 동의 없이 팔았다. 이것만으로도 매각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커지죠. 그럼 이게 왜 그러면 뭐 개인의 문제 아니냐? 뭐 그냥 개인이 잘못한 거 아니냐? 도박하고 뭐 불법적으로 뭐 활동한 거 아니냐? 이게 왜 회사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단순히 회사 문제만이 아니라 업계 전체의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투자금이라고 했을 때 투자금은 그냥 돈이 아니라 제한 조건이 붙은 돈이거든요. 이 12월 2일 날 기사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금 사용은 사전 협의 조항이 있었는데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투자금은 한마디로 내 돈이 아니라 투자 받았다고 내 돈이다 이게 아니라 계약 조건이 붙은 운영자금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12월 4일 날 나온 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 VC들이 투자자들이 주식 매수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최후의 장치입니다. 주식 매수 청구가 쉽게 얘기하면 계약 위반 같은 특정한 조건에서 투자자가 원금 회수를 요구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유익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게 대표 1인 체제, 모든 결정 권한을 대표 혼자 하는 대표자 1인 체제에서 회계나 이런 지출이나 이런 것들의 시스템이나 통제가 무너지면 사고가 난다는 거를 이번 건에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개발을 잘하냐, 시장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냐 마냐 이런 건 두 번째 이슈고 이 상황에서는 과연 돈을 벌어들였든 못 벌어들였든 성과가 났든 안 났든 투자금을 비롯한 회사의 자금이 새는 구조였냐 이런 것들이 너무 명확하게 보였던 거죠. 이게 과연 이 회사가 이 스타트업이 통제할 만한 어떤 장치가 있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보통 뭐 법인 계좌를 사용할 때 2인이 동시에 승인하는 공동결제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공동인증서는 뭐 대표가 가지고 있고 이 OTP 카드는 또 이제 다른 재무 관련 담당자, 이사가 가지고 있고 이런 구조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걸 내부 직원들이 몰랐다 그러면 대표자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역시나 통제 장치가 아예 없었던 거고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제 그 같이 결제를 승인하는 공동 결제 승인자가 함께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또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작년부터 이제 도박을 시작하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어. 여기에 정확한 그런 내용들까지 나오진 않아. 근데 뭐가 됐든 지금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몇 개월 되지 않아서 투자를 100억이나 되는 큰 금액을 받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건 결국 회사에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받은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결국 사람을 보고 투자를 한 건데 이 사람 보고 투자하는 게 이런 큰 문제를 낳았다라는 사례로 남는 상황에서 과연 벤처 투자 업계들이 벤처 투자사들이 앞으로도 사람을 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좀 걱정이 되는 사안인 거죠. 인터넷 반응들을 보면은 이거 사실 도박이라고 얘기하고 다 본인 자산으로 예, 돈 세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정황들도 있어요. 근데 굳이 예, 그러니까 이게 사업 잘 되면은 뭐 더 큰 투자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수백 수천억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그 좋은 서비스라고 잘 만드는 서비스라고 기술이라고 사람들이 반응하고 실제 결과물로 보여준 업체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 업체의 대표가 굳이 100억을 본인이 가져가고자 이렇게까지 당연히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용을 가져가면 지분을 판매해가지고 주주들 모르게 지분 판매해서 자기 돈 챙기고 이러면 무조건 걸려요. 시간 문제, 시간 문제. 근데 이거를 굳이 100억 챙기려고? 이런 이제 의심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 대표님의 업력도 대단하세요. 그 카카오 브레인의 최연소 대표였잖아. 카카오 계열사의 최연소 대표였잖아. 최연소 대표. 그러다 보니까 이 앞뒤 정황상으로 굳이 이 정도 수준의 대표님이 돈 몇십억 때문에 이 회사를 지분 판매하고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상식선으로. 근데 도박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돼요.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논리적으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벼랑 끝까지 몰렸었구나.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했구나. 합당하게 볼 수 있죠. 다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안쓰럽고 좀
불쌍한데, 그리고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또 굉장히 대단한 분이시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게 법적으로 넘어가면 이게 형사집행을 받을 수도 있고, 뭐 민사적으로도 투자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작 이제 투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클 거예요. 가뜩이나 기업들이 성과가 없으면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 그 성과라는 게 뭐 매출을 무조건 찍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라, 이렇다 할 눈에 이제 확인되는 사용자 확보든 뭐든 이제 이렇다 할 성과가 없으면은 잘 안 믿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좀 사람을 믿고 투자한 케이스였는데, 이게 1년이 이제 막 지난 시점에 이런 결과로 나왔다라는 건 굉장히 좀 안타깝죠.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 이게 보여주는 어떤 결론이 AI 스타트업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기 스타트업들이 뭐 투자를 받든 정부 지원금을 받든 정책 자금을 받든 돈을 다루는 어떤 이 내부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라고 보여져요. 정부에서도 정책 자금이나 정부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금이 개인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 되게 심각하게 보거든요. 혹은 불법적으로 수취한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민감하게 찾아내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금은 정당하게 받았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던 거잖아. 그리고 그 문제가 사실 여부를 떠나서 투자 계약상의 규정을 어긴 거고, 그로 인해서 지금 반환해 달라라고 투자자들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기술은 열심히 만들면 돼요. 열심히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깨진 이 투자자들과의 신뢰관계는 사실상 아, 다시 채우기가 쉽진 않거든요. 물론 이 대표님이 굉장히 이제 솔직하게 반성하는 것 같고, 여기 내용 보면은 예, 이게 뭐 심리 치료도 받고 뭐 이렇게 한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이것들을 쓰는 이유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는 이유, 사죄하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 이게 뭐 변명이 아니다, 뭐 이게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자기가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쓰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를 작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요런 이제 반성적인 태도도 좋고, 저는 이제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고 굉장히 좋은 태도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구나라는 게 보여지는데, 법적 관계로 얽혀 있는 투자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 투자자 시장이 가뜩이나 얼어붙고 있던 거를 정부에서 계속해서 풀려고 하는 상황에 지금 이런 문제가 다시 터졌다. 이게 투자 시장이 좀 얼어붙지 않을까, 얼어붙는 데에 어떤 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추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그냥 반환하면 되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식 매수 청구를 통해서 최소 투자금을 반환받겠다. 이런 장치들은 충분히 잘 되어 있지만, 투자 계약서상에 잘 되어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반환받겠다라는 게 아니라 관리 용도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더 지금 찾고, 그 조항들이 투자 계약서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투자를 기존에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기업들도 그러한 조항들에 맞지 않아서 투자를 못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앞으로. 뭐 정확하게 이분이 어, 이 도박으로 활용했다느니, 뭐 얼마를 활용했다느니, 뭐 혹은 투자금을 얼마나 유용했는지 이런 것들은 봐야 알겠죠. 지켜봐야 알아요. 지금 뭐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으니까. OAI도 지금 서비스가 멈춰 있는데, 1월에 다시 리뉴얼돼서 오픈된다고 하니까 뭐 서비스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쏟아지고 있는 뉴스 기사들로만 봤을 때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건 맞는 것 같고, 이 대표님이 잘못된 방법으로 활용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부만 봤을 때. 그리고 투자사들도 그로 인해서 주식 매수 청구를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거고. 투자금도, 투자자들과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100억 투자금도 전부 다 돌려줘야 될 거고. 회사도 사실 휘청일 수밖에 없겠죠. 뭐 휘청이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회사가 사라질 수도 있어. 현실적으로. 다만 그렇게 됐을 때 이 대표님이 그럼 뭐 개인적으로 이제 쓴 자금들을 어떻게 갚아 나갈까? 이런 것들은 좀 걱정되는 상황들이고, 이것들이 지금 벤처 투자 생태계에 미칠 만한 영향들도 그냥 안 좋은 쪽으로 좀 커질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신경 써요. 대표님들도 지금
투자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도 있을 거고, 어, 창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대표님들도 앞으로 내가 사업을 좀 잘 꾸려가지고 투자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투자금은 그냥 주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 잘하니까, 멋지니까, 뭐 혹은 기술이 대단하니까, 성과가 잘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내 돈을 투자해야지. 자, 지분 주세요. 우리가 그만큼 자금을 넣겠습니다. 교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투자 계약서상의 조건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조건들을 어겼을 경우에, 그리고 투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운영자금으로 쓰라고 준 거지, 그리고 큰 금액도 전혀 주주들의 동의 없이 그냥 쓰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 주요하게 쓰여져야 하는 금액들이 정해져 있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쓰는 금액들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주주들 간의 동의를 마친 이후에 사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100억 중에 50억 한 번에 집행한다라고 했을 때, 주주 동의 없이 그냥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자세한 내용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진짜 어, 잘 협의를 해서 잘 풀리길 바라고, 이러한 어떤 특정한 사태들이 벤처 투자 업계에 약간 빗장을 걸어 잠그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